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렉서스 ES300H 신형 모델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디자인의 어떤 역동성이나 날카로운 느낌, 그리고 고급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을 충분하게 살려주고 있는 DRL은 어디에서 보더라도 렉서스만의 독창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은 스핀들 그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좀 괴기스럽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멋스럽고 어디서 보더라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모터가 더해지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487cc고요 합산 엔진 마력은 약 218마력, 가솔린 엔진만 보면 178마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크는 22.5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180, 제로 100은 약 8.1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비는 약 17km 정도로 지금 메이커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CVT 미션하고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가뜩이나 조용할 것 같지만, 이 안쪽에 보시면 이런 흡음재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흡음재들을 처리한 걸 보면 확실하게 실내에서의 어떤 정숙성을 보다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장은 4975mm, 휠베이스는 2870mm입니다.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둔하거나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비율을 본다면, 글쎄요,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균형감이 좋은 바디라인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이고요. 스퍼터링 휠이라고 하나요? 은은한 크롬 광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반딱반딱하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측후면 바디라인도 아주 독창성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C필러에서 떨어지는 이 날렵한 곡선은 렉서스의 디자인의 철학을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뾰족하면서도 부드럽게 흘러내려오는 이 곡선이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상당히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약간 굴곡지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요, 이런 면들 처리도 역시 오랜 기간 숙련된 노하우를 간직한 회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저는 지금 ES300H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언뜻 보면 마치 차량의 전면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뒤에가 약간 좁아 보이는 느낌도 들지만 날렵한 느낌도 들면서 ES300H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라인들이나 크롬도 보면은 굉장히 과감하게 아래 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요.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조금 악동스러운 모습, 그런 날렵한 눈빛을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인 디자인 조화나 라인의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주고 있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가운데에 있지 않고 이 측면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해봤을 때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모터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글쎄요,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폭은 괜찮은 편인데 길이가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골프백을 실으실 때는 글쎄요, 한 2개 정도 실으면 조금 타이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쪽의 내장도 측면까지는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 상단까지는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렉서스가 원래 이 마감이나 패키징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인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트렁크는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소음이 화면으로 전달이 될 텐데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렉서스 ES300H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도 예전보다 많이 고급스러워졌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실내를 보시면 짙은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으로 옅은 브라운 컬러의 농도를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가죽이나 이런 마무리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이 꼼꼼한 편입니다. 아주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를 살펴보시더라도 넓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동 시트가 적용되고 메모리는 3개까지 되어 있고요. 인사이드도 핸들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 보통 이렇게 파져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런 좀 디자인에서 차별화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올 오토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버튼을 조작을 해보면 요 딸깍딸깍 하는 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그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조작감이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요거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맵포켓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각도도 그냥 일직선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한 맛은 있는데 사용할 때는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각도를 조금 틀어주시거나 이 안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는 뭐 이 정도면은 꼼꼼한 것 같습니다. 키킹 플레이트 렉서스라고 돼 있고, 보이시죠? 돼 있고, 전동 시트는 4웨이 타입의 럼버 서포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장거리 운전 하실 때에는 확실히 허벅지 쪽이 조금 편한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도 조금 널쩍하게 되어 있는데 각도가 약간 틀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질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약간 이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발을 뻗어 보시면 일반 차량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유구랑 트렁크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본닛은 여기서 레버를 잡아 당기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렉서스가 여기에 막 복잡한 스위치들을 마련을 해 뒀었는데 지금은 그냥 수납 공간으로 조그마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HUD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릭 컴퓨터는 이쪽에서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게 좀 되어 있는데 앉아서 조작하기에는 여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익숙해지시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전동으로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는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보시면 사이드 볼스터가 좀 특이합니다. 매끈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약간 층이 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상당히 두툼하게 잘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텐션이 좀 강하고 바닥이나 몸이 닿는 부분 조금 부드럽게 구성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락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질감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타공이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각도가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쿠션감이라든가 가죽 질감은 대단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푸른색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은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시동을 걸더라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웰컴 세레모니도 상당히 화려한 편에 속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온도 게이지하고 연료 게이지는 아날로그 타입이고요. 가운데에 RPM이라든가 속도는 디지털, 그리고 그 옆에 정보 표시창도 역시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를 조금 바꿔보면은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스포츠 모드고요. 요게 노멀 모드고, 이렇게 되면 에코라고 좌측 하단에 조그맣게 불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클러스터가 굉장히 오밀조밀합니다. 그러니까 큼직큼직해가지고 시인성이 확 좋다 이게 아니고,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뭔가 이렇게 막 꽉 짜여져서 모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보를 습득할 때 조금 작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가운데에는 가죽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스티어링의 이 그립감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안쪽에 우드 타입하고 가죽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쿠션감이 조금 있습니다. 가죽도 조금 도톰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컨트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상단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LFA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었는데 지금 LS, LC에 이어서 ES 모델까지도 범용으로 이런 컨셉을 렉서스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돌려주면 스포츠, 밑으로 내리면 에코고요. 노멀은 요 옆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노멀로 세팅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자세 제어 장치에 관련된 옵션이 이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크러쉬 패드가 가죽으로 덧대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마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스터에서 그렇게 시선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전방 시야를 주시하면서도 충분하게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3인치로 알고 있고요.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아틀란 맵 설정한 것도 좋고 메뉴도 큼직큼직하고 좋은데요. 일단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안 되는 점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컨트롤이 이쪽에서 렉서스만의 컨트롤을 렉서스 터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썩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익숙하신 분들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차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옵션 선택하는 것들이 이렇게 편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글쎄요, 향후에 터치만 된다고 그러면 뭐 크게 불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조 장치는 크기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었고요. 비상등은 다른 버튼에 비해서는 조금 빡빡하게 움직이는 듯 합니다. 위치나 크기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공조장치 컨트롤은 오밀조밀하게 굉장히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 조작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역시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작은 듯 싶지만 이 조작감이 아주 좋습니다. 0.5도씩 움직이고 있고요. 볼륨 컨트롤은 금속 재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주 정교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이 텍스처라고 하나, 이 재질이 우드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독특하고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스위치, 열선도 3단으로 조절이 되고 오토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역시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버튼이 조금 작은 듯 싶고 안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스티어링의 열선은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리어 선쉐이드 움직일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CD 타입의 컨텐츠를 재생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쪽에 하나 있고 이 뒤쪽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오픈 타입이고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깊이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병이 좀 작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셔서 내리고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오게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고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커버링 가능하고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거치하셔도 나쁘지 않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 2개 하고 억스 단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조작감이 탁탁탁 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결될 때에 이 유격이 약간 있는 것 같지만 탁 들어가는 그 순간의 느낌이 참 좋고 그립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EV 모드하고 오토 홀드 기능 기어 변속기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크기 적당하고 각도도 좋아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인데요. 안에 공간도 적절하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꼼꼼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LED 타입으로 뒤쪽에는 불이 들어와서요.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도 들어온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수석 쪽에서도 이렇게 열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자동차를 디자인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너무 렉서스를 편드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고 소재의 선택이나 디자인이 참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여기서 버튼 타입으로 이렇게 누르면 열리게 돼 있고요. 이 수납함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고 수납함은 안쪽에 고정이 돼 있고 커버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4 사이즈의 서류들도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깊이는 있는데 이 높이라든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라서 언뜻 봤을 때 그렇게 공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비교적 실용적인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계속 가죽을 여기저기 덧대 놨기 때문에 향기도 그렇고 상당히 분위기가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져 있고 열선 시트는 여기에서 컨트롤 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핸들하고 윈도우 컨트롤, 그 다음 맵 포켓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턱이 조금 올라와 있는 편이라서 글쎄요, 전륜구동, 최근에 전륜구동 차량들은 여기가 많이 좀 평평하게 구성을 하고 밑에를 좀 파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진 않아서 레그룸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헤드룸도 약간 쿠페형 디자인에 가깝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넓게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트가 워낙 이 질감도 좋고 쿠션도 좋고 각도도 너무 좋다 보니까 앉았을 때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내 한번 타보면은요, 포지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락하고 좀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2개 마련되어 있고 크기 적당하고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USB는 여기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버링이 위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네요.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역시 커버링 되어 있고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면은요, 지금 열선 스위치는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리어 선쉐이드 전동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는 뒤쪽에서도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디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벨벳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준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뒤에 앉았을 때도 이 헤드레스트라든가 전반적인 이 시트의 구성이 보기에도 좋지만 앉았을 때 참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지금 화면에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요, LED 타입인데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좀 뿌연 소재를 여기다 이렇게 덧대서 은은하게 LED가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렉서스가 이런 점은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썬루프 컨트롤은 버튼 타입으로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맵 등이 조금 독특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하면, 터치하면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LED 타입이 적용이 되지만 약간 밋밋하게 뿌옇게 안쪽을 처리를 해줘서 이 빛이 굉장히 밝으면서도 은은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석의 화장 거울 역시 빛이 밝은데 밋밋하게 뿌옇게 약간 처리를 해줘서 은은한 불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ES 신형 모델이 아마 7번째 모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세대 하이브리드 모델만 하더라도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면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의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상당히 거슬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형 EX300H에서는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고주파음은 아니고요, 이 전환될 때, 시스템이 전환될 때 기계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듣기 거북한 소리는 아니고 약간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소음은 엔진룸 쪽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확실히 예전에 그 특유의 고주파음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요. 유럽 디젤 세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메이커의 브랜드도 물론 영향을 주고 뭐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디젤 세단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렉서스 ES300H는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모델만 하더라도 약간 좀 여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나이대가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 분들이 타시는 그런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신형 7세대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이 말끔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할 때 보시는 실내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개선되고 진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 성능이나 어떤 서스펜션의 셋업, 그 다음에 핸들링,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 편안하고 부드러운 거를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들도 받으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산 디젤 세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비는 제가 봤을 때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ES300H가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차량 선택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모드 말고 스포츠 모드에서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 컨셉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에 그렇게 많이 포션을 두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가 있을 때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더 연비가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렉서스가 충분히 좀 터프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는 브랜드인데 ES에서는 너무 자제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와 일반 모드의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은 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트 포지션이 일반 차량보다는 약간 높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을 해보시면 전방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해줘서 약간 좀 더 파묻히는 느낌이 있으면 안정감이나 좀 스포티한, 운전할 때 좀 스포티한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정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팅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기술력이 렉서스가 될 것 같은데 구현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향 보조 장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자율 주행에 가깝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대는 지금 5천 후반부터 6천 중반까지의 레인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경쟁 차종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중간중간에 그동안 제가 시승했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랑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얘기를 조금 섞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비 부분인데요. 지금 공인연비가 16에서 17k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100% 시내주행, 그것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는 약 13.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자리까지 절대 떨어진 일은 없고요. 두 자리는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제가 확인한 연비는 20.5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16에서 17km, 18km 정도는 그냥 가볍게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연비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러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WC-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잉크나 다른 서스펜션에 비해서 비틀림을 조금 더 잘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코너링을 좀 강하게 공략을 했을 때 뒤쪽이 흐르거나 이렇게 딱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잘 좀 잡아주는 그 한계치가 통상적인 WC-본 차량들보다 조금 더 잘 버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서스펜션 자체의 특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렉서스의 여러가지 차체 강성이라든가 자세 제어 장치, 기타 휠하고 타이어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세팅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그런 결과물을 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룸을 리뷰할 때 제가 흡음재가 굉장히 많이 보강되어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 드렸었는데요. 확실히 노면 소음이라든가 엔진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들이 잘 제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렉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고급감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그 대표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해당 차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타의 캠리랑 베이스가 같은 모델로 출발을 같이 하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여러가지 부품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캠리랑 비교를 하게 됐을 때도 딱 타게 되면, 물론 렉서스의 이 엠블럼이라든가 기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벌써 딱 고급감이 느껴지고 차별화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음하고 진동은
차량을 시승을 해보시면 아마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느낄 정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는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소음 면에서는 좋은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풍절음도 대단히 잘 제어가 돼 있는 차량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래그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미러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서 도어 쪽에 붙어 있는데 시야라든가 그다음에 공기 흐름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풍절음이나 바닥소음, 기타 타이어 마찰음이나 엔진 소음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백이 8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뭐 날씨도 춥고 운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의 가속력이 난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8초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CVT 미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나 아니면은 기어 레버를 통해서 수동 모드로 변속을 했을 때 마치 일반적인 기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그 단간에 오르고 내리고 할 때의 변화가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CVT 미션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CVT 미션 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좀 부드럽고 리니어한 맛은 있지만 그 기어 단마다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이질적이고 좀 답답한 느낌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렉서스는 굉장히 대처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경쟁 차량의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켰을 때 30km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풀리고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을 할 때 차가 조금 움직이고 30km 미만에서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셋업이 안 됩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렉서스 ES300H는 30km 언더에서도 끊어지지 않고요, 정차할 때까지 버텨줍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 속도가 30km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10km, 20km만 되더라도 차가 조금만 움직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해 주시면 바로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약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도심 주행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크루즈 컨트롤을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경쟁 차량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데요, 핸들링 자체도 좋지만 스티어링이 저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드 그레인이 안쪽으로 살짝 자리를 잡고 있고 가죽이 요 위쪽하고 옆에 손을 많이 파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재질 자체도 다르고 요 두께나 쿠션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이 핸들 조작감이 이거는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핸들의 이 느낌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광각 미러를 아주 절묘하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거울의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편인데 시야에서의 답답함이나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캠리랑 베이스가 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보통 렉서스 차량들을 보면 서스펜션의 부싱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알루미늄이라든가 고무 재질을 조금 다르게 쓴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승차감이 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차를 운행을 해보면 기본적인 승차감은 거의 캠리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특히 서스펜션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부분이 좀 튀거나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 이 바운싱 되는 느낌이, 글쎄요, 제가 하체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캠리랑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이나 소재, 그 다음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거는 분명한데요, 이 노면이 좋지 않은 요철 구간을 지나가고 과속방지턱을 지나가거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 특히 앞쪽의 서스펜션 반응이 캠리랑 거의 저는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요거는 아마
테스트를 좀 더 해봐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 하체 쪽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스펜션의 재질은 제가 봤을 때는 캠리랑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EV 모드가 전방위적으로 좀 잘 작동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날씨가 좀 춥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EV 모드를 사용하면 금세 내연기관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해당 모델에서는 EV 모드가 확실하게 레인지가 넓어졌습니다.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장점들하고 기존의 가솔린 엔진의 장점들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뭐 리뷰 자체가 주관이 들어가겠지만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지 상태에서의 소음은 그랜저 IG가 조금 더 조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했을 때의 어떤 전반적인 소음과 진동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렉서스 ES가 역시 차량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요,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렉서스 ES 300H가 가장 조용하고 진동 부분도 좀 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이들링,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의 주변에 뭐 지나가는 차 소리라든가 전반적인 느낌은 그랜저 IG 쪽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뭐 달릴 때나 아니면 시내 주행에서나 전체적으로는 소음 진동 수준이 약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고요. 렉서스 하면은 전통적으로 오디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나 일찍부터 마크 레빈슨 오디오와 콜라보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ES에서 어떤가 한번 들어보면은요. 다른 건 모르겠고 중저음이 조금 강한 느낌, 단단하게 잘 짜여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좋은데요, 제가 오디오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오디오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리뷰할 때 부족하나마 오디오를 듣고 제가 느끼는 정도만 조금씩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렉서스 ES300H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